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지금 방학이 이제 시작 곧 하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세고 나면 방학들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이 강의가 계획된 게, 보시면 좀 촌스럽게 강의를 하고 있긴 하죠. 전문 어떤 영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어 제가 이 곡성 지역에 와 있으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다닐 괜찮은 영어 학원이 사실은 좀 그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도 문법에서 배우는 문법 교육 가지고는 실용 영어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간 겪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따로 이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특정한 스킬 위주로 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원리라든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어린이들이 보는 뭐 간단한 대화 텍스트문을 기준으로 잘 나와 있는 책들이 없을까.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짧은 영어 동화책 있죠. 아이들 보면 동화책을 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동화책도 굉장히 잘 정서된 문장들이거든요. 정서가 된 문장들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탁탁 치고 던지면서 이렇게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읽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단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짜임새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단어가 수준이 높지 않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책 정도 수준이다. 아이들 원어민 동화책 수준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아이들 정도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돼야 마 조금 감이 올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억지로 더 어린 나이에 이걸 막 주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 뭐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억지로 외우게 하거든요. 단어를 이렇게 무슨 카드 같은 걸 주면 카드 섹션이라고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문장과 단어를 일치하는 거 배우는데 방해가 돼요. 그거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미 한국어로 단어에 대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한국어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화책 읽어주는 그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한국어 애들이 형성이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언어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엔진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음성 엔진, 제가 이제 언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그게 이제 음성 인식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인식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찰 체계가 있어요. 관찰을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 말타이어게는 대부분 이제 삼자가 보듯이 이렇게 보는 개념이고, 영어는 그냥 그 꼭 쥐처럼 시야가 쥐같이 짧아요.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순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러죠? 조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격조사라고 하죠. 그 러시아나 저기 독일 같은 격조사라고 하는데 격조사가 없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어로부터 동사로 정확히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뒤에 끝말이 다른 게 아니고 단어가 달라요. 끝에 있는 어미가 다른 게 아니고 단어가 달라가지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복수, 단수 형태도 다르고 남녀 성구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신호들은 앞에서, 가능하면 앞에서 나오고 앞 문장하고 이렇게 또 맞춰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음,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모든 건 가장 기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조사를 하던 중에 그런 게 이게 영어 탈피였는데 우리 아이들 셋 가르치면서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해설이 없어요. 그냥 문장만 모아놓고 이 책을 파는 곳에서 기존의 문법인 정도만 알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한 천자문 외우듯이 하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모국 엔진이 장착이 된 아이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모국 엔진이 이미 장착이 된 아이들 성인들한테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들이 비슷한 패턴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습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챕터 1부터 챕터 20까지, 챕터 1부터 20까지가 계속 그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패턴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군다나 대화체예요. 짤막하게 문장, 세 문장, 주고받기 대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어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 수준의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장의 모든 기본 패턴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이걸 아시는 분이 가르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강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문법 강의도 아니고, 뭐 저는 이제 어법이라고 할게요. 영어식 어법, 그 다음에 한국어식 어법에 대해서, 근본을 먼저 초반 강의 때 근본 얘기를 하고, 고차를 좀 다시 해보자. 그러면, 그런 어법이 나오게 되는 그 사고방식,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를 자꾸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어 표현, 문장 표현이 영어 표현, 문장 표현하고 이렇게 어떻게 서로 변환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강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식 문장을 이제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한국어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거꾸로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식 사고로 보지 말고 영어식 사고로 쭉 직선적으로 가면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멀리서 그 방법을 이렇게 알을 수 있었던 게, 관찰자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한국어들은 대부분의 그 문장들이 좀 관찰자적인, 진짜 본인이 제3의 관찰자적인 표현이 많고, 물론 이제 그 예전 분들은 영어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관찰자적인 표현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거나 우리 안에서 보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한국어에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좀 멀리서 지켜보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표현이 그렇게 하는 표현이 많아요, 문장 표현이.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는 쥐가 막 어디를 찾아다닐 때처럼 일단 자기 중심으로 해갖고 동작을 하면서 보이는 거를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시야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나가고, 그죠? 한국어는 멀리서부터 보니까 시공간 개념이 멀리서부터 작게 좁혀져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쥐가 주변을 탐색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게 주변 내가 뭘 하고 있지, 주변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리번 멀리 보면 내가 어디쯤 있구나 이렇게 아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문법 배울 때 장소, 방법, 시간 이런 식으로 한다, 장방시 해가지고 막 표현을 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한다 이게 했는데,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각만 가지고 시각이 다르구나. 본인 중심으로, 주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나, 주어를 또 어떨 때는 사물을 주어로 바로 끌어서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면 그 다음은 좀 쉬워지거든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를 때는 자꾸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번역하면서 이게 제 시간 안에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언어가. 그래서 저만의 어떤 깨우침이랄까, 그런 걸 좀 담고 싶었고, 굳이 그러면 문법을 어렵게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문법에 있는 용어나 개념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막 어렵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 강의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잘 분류되어 있는 책에서 분류라고 하긴 뭐하죠. 여러분들은 조각조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쪼개진 문법을 배워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각 기능별로 시험 친 다음에 이제 문장 하나로 싹 그게 들어간 이제 조금 지문이 많은 문장을 보고, 이제 거기서 또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문맥 안에 관계를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뭐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 표현이 좀 의미가 없어요. 어법은 말하는 패턴이거든요. 말하는 패턴을 어느 정도 관찰을 해가지고 수학 공식화하는 게 문법이에요. 근데 어법은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그 공식화하면 문법이라고 하고 어법은 다양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어법은 사실은 공식화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요런 방법이 이렇게 있으니 뭐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되고 조금 더 나는 자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연습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영어식 사고체계, 영어식 음성체계, 한국식 사고체계, 한국어식 그 음성체계 뭐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해보시라 그래요. 한국어 엔진 따로 놓고 보시고 영어 엔진 따로 놓고 보시라 이거요. 그 엔진의 구동 방식도 다르니까 영어 할 때는 그냥 영어 엔진으로 돌리세요. 한국 할 때는 한국 엔진으로 돌리세요. 그래가지고 스위칭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 스위칭 하지 마시고 그냥 엔진만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이 되면 내 안에 엔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한국어 엔진, 일본어 엔진, 영어 엔진 다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다국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 언어를 여러 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안 쓰면 모르는 거야. 안 쓰면 그때 집중해가지고 그때 막 써봐야 되는데 주로 할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없어요. 사실 외국어라고는 한국어 기본이고 외국어인데 한국어도 결국 또 공부를 따로 했어요. 왜냐면 영어를 보다 보니까 왜 우리말은 이렇게 체계가 좀 이상하지? 문법이라고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요즘은 이제 저기 예전엔 책을 사서 공부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 10년 사이는 이제 그 오픈 온라인 강의들 같은 게 많이 공개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사이인데 이제 그 강의들을 다 보고 양쪽 학과, 언어학과나 언어교육과 강의를 다 공부 이제 이렇게 하나씩 관심 있는 걸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통찰적으로 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또 이 영어나 한국어를 비교해 가면서 물론 이제 특정 분야 위주긴 하지만 영어 위주로 설명하시는 분 또 한국 위주로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걸 많이 공부하시다가 조금 더 통찰적인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촌스럽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영어 또는 촌스럽지만 쉽게 할 수 있는 한국어 요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어요. 지향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 방향으로 향하는 거고 지향한다는 거는 지양은 뭐냐면 어, 그걸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양 한국어로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지향하고 있어요.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숲속, 길 여기 보세요. 멀리서 보세요. 그러면 숲속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길에서 뭔가 사람들이 뭐 길을 잃는다 그런 게 보이고 그러지 않게 너 그런 상황 되지 마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카메라로 보면 멀리서부터 이렇게 찍어 놓고 너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묘사가 먼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 묘사된 상황을 넌 하지 마. 또는 그거를 그거를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조심해 하고 이렇게 하지 마. 뭐 길을 잃는다. 그런데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조심해라 서술했어요. 서술어가 항상 아닌데 대부분 한국어들은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멀리서 봤을 때 주어도 저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목적어도 저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부터 쫙 묘사를 하고 가다 보면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뭐 이래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 서술어만 탁 쓰는 거죠. 하지마 이렇게. 이러면 조심해. 뭐뭐 하지마. 뭐뭐 하도록 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 앞에 있는 컨텍스트라고 하죠. 관찰사항을 쫙 표현했어요. 물론 이 안에 이제 컨텍스트 안에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처럼 뭐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막 그러는 어버이들 갖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보는 대로 해놓고 뒤에 서술어만 붙이면 돼. 이게 이제 한국어식 그 어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는 맨 먼저 중요한 게 쥐를 찾아야 돼요. 쥐. 주어라는 쥐를 찾아야 돼요. 그 주어가 뭐냐? 그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 조심해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너 근데 조심해라고 조심해라 이렇게 할 때는 굳이 너라는 말을 안 쓰죠. 안 써도 그렇게 알죠. 왜냐면 너 조심해 그러면 그냥 그 평서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를 빼버리고 딱 바로 동사가 먼저 꽂히게 만들어서 be careful 이렇게 쓰는 거예요. be careful. 그 다음에 조심해 하고 먼저 조심해를 먼저 강조를 해요. 이게 영어에서는 강조하신 말이 맨 먼저 나오고 어떤 마음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야 되는 동사나 뭐 이런 게 이제 동사를 먼저 그걸 꽂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미 꽂혔기 때문에 나머지는 준동사 처리를 하거나 뭐 다른 형태로 수식을 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보조적인 서술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심해. 이거 먼저 신호 줬어요. 나는 신호 줬다. 조심해. 조심해. 먼저 하시고 신호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동사도 먼저 나온다 그랬죠. 신호를 주기 위해서. 동작에 대해서 이제 좀 보조적인 어떤 게 표현해야 돼. 근데 먼저 주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거야? 하면 이제 그 동사나 어떤 서술이 있겠죠. 그거를 get lost 하지 마. lost 하지 마란 얘기예요. lost. 근데 lost 된 상황을 맞이하는 거니까 get lost죠. get lost 하지 마라. 길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고 앞에다 not 하고 또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동사는 못 쓰고 준동사에서 to get. 근데 요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또 신호를 줘야 되니까 앞에 가는 거죠. not to get lost. not to get lost. not to get lost. 이렇게 lost를 크게 올려줘야 돼요. not to get lost in the forest.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주변에 숲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태까지 훈련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떠오르시면 여러분들은 스위칭이 안 된 거예요. 영어 할 때는 뭐로 해야 된다? 영어 엔진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영어 엔진으로 돌아가실 때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근데 명령어처럼 앞에 강하게 동사를 신호를 줘야 될 때는 앞에 주어를 빼고 쓰죠. 명령어에서는 be careful not to get lost. not to get lost in the forest. 이런 식으로 길을 잃지 마. 하지 마. 조심해. 이런 말이에요. 조심해. 뭐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길을 잃지 마. 숲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한국어로 하면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생각을 영어식으로 한번 써서 한국어로 문장을 붙여봐도 돼요. 조심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길을 잃어버리는 거. 장소는 숲속에서. 있는 이렇게 어디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어디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장소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in the forest. A in B예요. 보세요. 여기서는 U가 되겠죠. U니까 U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보조 동사를 썼으니까 그죠? get lost. You get lost in the forest. 앞에 not.
그죠? careful, you careful, you be careful, you be careful not to get lost in the forest. 여기서도 get lost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동사를 할 때는 차분히 하세요. get 앞에가 get 했는데 lost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니까 get lost. get은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상태가 나오거나 또는 무엇을 얻었다든가 그런 의미를 쓰기 때문에 to get lost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to get lost in the forest 뭐 이렇게 해도 되고 to get lost in the forest 이렇게 해도 돼요. 이 get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to get lost in the forest 이걸 잘 올려주세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기 중요하죠. 요거는 간단히 할게요. 여기는 뭐냐면 그 영어에서는 동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거나 할 때 아니면 앞에 내는데 똑같은 그런 단어의 의미의 단어를 썼을 때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똑같은 동사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 걸 좋아해요. 영어 쓴 사람들은 예를 들면 like 했는데 prefer로 바꿨죠. 그래서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the Winter Olympic? 동계올림픽을? No. 나는 더 좋아해 하계올림픽을. I prefer the Summer Olympic 이렇게 가죠. 그죠? I prefer the Summer Olympic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Like, prefer 이렇게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you are like, you are like 너 똑같네 우리 오빠랑. You are like my brother. You are like my brother.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원래 너가 you are like 그 like를 이제 여기 이제 뭐와 비슷하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You are 그러면은 너가 있는 거야. 근데 you're like 그러면은 뭔가 닮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Like my bro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올려서 이렇게 강세를 줘서 읽는 거고 아닌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대화할 때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 대화하거나 연설을 할 때는 그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해주지 못하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너 수수께끼 푸는 것 잘하니? 이런 거 있죠. 뭐뭐 하는 것 잘한다 할 때 특정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뭔가를 잘한다 그렇게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집중한다 또는 그것에 특별히 뭘 잘한다 할 때는 전치사 at이 있습니다. 그러면 at하고 뭐가 되겠어요? 어떤 solving 푸는 것이니까 solving 이렇게 되는 거네. at solving 수수께끼는 우리가 riddle이라고 돼 있거든요. ridd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하니는 are you good 여기 썼어요. 그래서 good, be good at 하고 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Are you good? 너 잘하는 거니? Are you good at solving riddles? 이렇게 하세요. Are you good at solving riddles?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수거라고 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영어가 잘못된 거예요. Are you good? good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at solving at 잠깐 쉬면서 짧게 하시면서요. 약해지는 거니까 good 하고 올라갔다가 그런데 잘하는 건데 너가 잘하는 거 are you good? 너 뭐 잘하지? 잘하지? 근데 그거 뭐지? 하고 하면 at solving 뭔가 푸는 걸 잘해. solving riddles 전치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동사의 요 전치사에 맞는 동사 형태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해줘야 돼서 ing가 붙은 것 뿐이에요. Are you good solving riddles?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좀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이번 유닛 16에서는 그렇게 18에서 나왔던 것들이 좀 많아서 좀 거기 없는 것들만 좀 할게요. 앞에 17, 18에서 많이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씩 그 배웠던 어법은 빼고 지금 아닌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나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나 오토바이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완료된 동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은 뭐냐면, 과거 어느 시점에 봤을 때, 그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렇게. 요거 뭐냐면, 과거 플러스, 그러면은 was, 겠죠? 플러스 ing. 그죠? 상태니까 비동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태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는데 뭐 이게 여기 비동사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말을 ing 형태로 쓴 거예요. I was saved. 그러면은 내가 saved 했으면 내가 그거를 했으면 과거에 그 시점에 뭘 했다 그러면 I was saved가 되겠죠. I was saved. 그죠? 내가 아꼈단 말이야.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할 때 I was saved. 원래 이거죠. 내가 saved 하고 있었어. 내가 다, 어? 어, 원래는 이게 saved가 아니죠. I saved죠. I saved예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save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saved가 이게 뭡니까? 요렇게 ing를 붙여갖고 was 이렇게 비동사 ing를 붙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것을 당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 was saved가 되면 뭐냐면 I was saved가 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적금을 들게 해갖고 돈을 모으게 하게 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적립하는 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당한 게 돼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동사에다가 위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요건 당한 거. 요거는 하고 있는 거. 근데 비동사의 어떤 이런 준동사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요건 당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이제 그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다 표현하려고 하면 내가 정립했다 뭐 이러면 I saved 하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정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상태 그러면 동작에서 상태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비동사를 써야 되겠다. was 이렇게 놓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니까. 그런데 쭉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 시점 보세요. 이렇게 was 과거를 딱 찍어놓고 그 시점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ing. 요렇게 내가 이게 순행이에요. 이게 순행 방향이 있고 요렇게 된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역행이 있어요. 그래서 순행 역행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행은 saved, I was saved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립을 하고 있었어. 그건 이제 내가 강제적으로 뭘 했다거나 누가 시켜서 했다든가 할 때는 I was saved가 되는 거고 I was saving 그럼 뭘까요? 내가 스스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 이게 영어는 이렇게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I was saving 그러면은 내가 어렵사리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 용돈을 아끼고 어쨌든 모으고 있었어. 그런 의미예요. 이 한마디로 딱 나와요. 근데 I was saved면 뭐 우리 엄마가 돈 모으러 가니까 그냥 모았어.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I saved 그러면 내가 그냥 적립했어. 그냥 그 사실뿐이에요. 자, save란 동작에 맞춰서 그냥 그거에 그냥 단순 과거일 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오토바이를 사려고.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 그 정황이 먼저 보이죠. 컨텍스트가 먼저 보이고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되죠.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냐? 주어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뭐 하고 있었어? 돈을 어떻게 했어요? 모으고 있었죠. I was saving이죠. 쭉 오고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세이빙 하고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돈을 모아오고 있었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그래서 was. 현재 시점까지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돈을 모으고 있으면 어때? I am saving이죠. I am saving 되는 거예요. I am saving money.
to buy a motorcycle. 나 돈 모으고 있어. 모터사이클 사려고. 모터사이클 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돈을 모으는 중이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was saving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완료됐으면 어떻게 돼요? I had been saving 되는 거예요. I had been saving. 나 돈을 모았었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버렸어. 나 오토바이 살라고 돈 모아버렸었어. 그러면 I had been saving 이거. 나 현재 기준으로 돈을 모아불고 있어. 이렇게 전라도 그때는 참 have가 나오죠. 전라도 have로 이런 말 비슷한 그런 의미로 나오게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점을 완료 기준으로 볼 거냐, 진행된 거 볼 거냐, 진행도 순행으로 볼 거냐, 역행으로 볼 거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 그 특정 시점에서 완료 기준으로 볼 거냐, 그 시점에서 진행으로 볼 거냐, 그게 진행이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 연습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화를 한번 물어볼게요. 읽어볼게요. 나 오토바이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And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did something, 어떤 일이 일어난 게 더 먼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did something happe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Did something happen? 요거 이제 주어를 너를 중심으로 볼 거냐? 무슨 사건을 중심으로 볼 거냐? Did something happen? 이렇게 물어보면. Did, 과거니까, did something happen? happen, 일어난다 그래. happen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물음 말이니까, did, 그 다음에 주어, something, 그 다음 happen.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굉장히 이 문장 세련된 문장이에요. Yeah.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어. 엄마가 뭐라고 말하셨어. 그러면 되죠. My mom said n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 오토바이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야. I was saving. 내 스스로 모으고 있었어. 내 스스로 모은 게 아니고 모으라고 해서 모으고 있었어. 그럼 I was saved. 이렇게 되죠. Money to buy a motorcycle. 그다음에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건데 and 무슨 일? Something happen이죠. Did something happen? 돼 있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어. 주어 엄마죠. My parent, my father 이렇게죠. 여기서 parents죠. 엄마 아빠가 my parent said no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에 문장 한번 해볼게요. 너 쇼핑하러 가는 거냐? 이거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에 할게요.